안녕하세요, 박구미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요, 연금계좌 그냥 이거 사입니다. 제목이 좀 자극적이지 않나요? 저는 이렇게 자극적인 제목 처음 써본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 직원들은 또 그렇게 생각 안 하더라고요. 이런 말 잘 안 하잖아요. 뭐 그냥 이거 사, 이거 하시면 됩니다. 뭐 큰 거 온다. 저는 그런 말 잘 사실 안 하는데 연금계좌만큼은요, 사실 너무 주변에서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오늘 몇 가지 그냥 이 예시 같은 거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적어도 이렇게 바로 할 수 있을 만큼 뭔가 패키지화 시켜놓은 게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요. 오늘 이런 제목으로 만들어봤습니다. 그럼 가실까요? 자, 연금 그냥 이거 사. 왜 이런 제목이 필요하느냐면요. 연금은 우리가 일단 열고 봅니다. 왜냐하면 투자의 필요성보다는 노후 준비의 필요성을 먼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노후 준비 필요성이라는 것은 이거는 사실 살짝 두려움이죠. 두려움. 노후 가난이 두려운 거고, 그리고 연금에 대한 우려 같은 것들이 많이 있죠. 국민연금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모두 작용을 하게 되면서 일단 두렵기 때문에 노후는 챙겨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자, 투자의 필요성, 요거는 우리가 굳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죠. 평소 때. 왜냐? 덧셈만으로도 돈은 모을 수 있기 때문이죠. 과연 우리가 곱셈이라는 것을 공부를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참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연금 저축이나 이 IRP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저축을 통해서 더하고, 여기에 투자를 통해서 곱하고, 여기에 기다림을 통해서 여러 번 반복하는 이 저축과 투자와 기다림, 이 세 개가 모두 합쳐져 가지고 우리는 노후의 안정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 하나라도 사실 없어지게 되면 저는 그렇게 풍요로운 노후는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을 하면서 일정하게 계속 모아야 되는 거, 당연히 이건 전제되는 거고요. 그거를 투자를 하지 않고 또 너무 그대로 모으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긴 노후를 커버할 수 있을 만큼의 돈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투자를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우리는요. 그리고 이 투자라는 것은 몇 년 동안 하느냐, N이죠, N. 몇 년 동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 복리의 크기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참 살면서 복리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복리를 추구하면서 투자를 하거나 한 적은 사실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필요하고, 그거는 연금계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복리로 인해서 불어난 자산이 생각보다 커져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다가올지 모르는 노후 대란을 우리는 적어도 피해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 거죠. 투자를 해보기 전에 계좌를 먼저 열기 때문에 연금으로 허둥대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거죠. 정말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고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런 순서대로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결국 계좌를 터놓고 진짜 아무것도 신경 안 쓸 거 아니잖아요. 어쨌든 노후 준비의 필요성을 느낀 사람이라면 계속 공부를 할 거고요. 공부를 해가면서 이 순서대로 바꿔가는 겁니다. 제목은 이겁니다. 연금 그냥 이거 사. 정말 자극적인 제목이라 생각이 들고요. 자, 1번 일단 둔다. MF나 RP나 예금이나 ELB 같은 거, 이거 안 깨져요. 이거 안전한 겁니다. 요걸로 일단 둔다. 그리고 그냥 계속 두면 안 되겠죠. 공부를 하면서 그 다음으로 내가 선택할 수 있을 법한 것은 TDF입니다. TDF는 어쨌든 펀드고, 우리가 잘 이해하고 매수를 할 줄만 안다면 이게 두 번째 난이도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내 손으로 포트를 짜는 거죠. 자산 배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이제 투자를 하다 보면 시장에 대한 나의 관점, 뷰라는 것이 생기게 된다면 그것을 연금계좌에서 실행을 해보는 거죠. 이런 순서대로 저는 꼭 가야 되는 순서라기보다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고 싶냐면요. 난이도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난이도. 경험에 따른 난이도. 그러니까 할 수 있을 만큼 되면 이런 걸 해도 되는 거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차근차근 밟아가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하나씩 해볼게요. 첫 번째, 일단 둔다. 자, 일단 연금 어쨌든 텄잖아요. 연금 터고 일단 둘 때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 볼게요. 일단 둔다는 것은 안전한 단기 금융 상품으로 두면 됩니다. 단기 금융 상품. 우리가 단기 금융 상품을 CMA를 하면서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접하게 되죠. 그만큼 안전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두는 용도로 좋다는 거고요. 일단 두는 걸 알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연말정산 있죠. 연말정산을 할 때는 이게 입금 기준입니다. 입금 기준. 그러니까 뭐 수익률이나 뭐 연말의 잔고 기준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1년 동안 얼만큼 돈을 넣느냐에 따라서 요거 정산이 다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넣으면 돼요. 돈을 넣고 고민할 거니까 돈을 넣고 나서 뭘로 두면 되느냐 아직 모르겠다 그러면 여기 있는 단기 금융 상품으로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단기 금융 상품은 계좌별로 차이가 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 유난히 이해가 더 심해요. 구분을 해야 돼요. 자, 연금저축에서 만약에 내가 일단 두겠다 그러면 여기 보이는 것처럼 MMF 하면 됩니다. MMF를 검색했을 때 보통 한두 개밖에 안 나올 거예요. 위에 있는 거 고르시면 됩니다. MMF라는 것은 머니마켓 펀드라는 의미인데요. 펀드라고 해서 너무 걱정할 게 아닌 게 머니마켓이라는 시장은 엄청 안전한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갔다 오는 펀드이기 때문에 얘는 안전하고 얘를 연금저축에서 두는 용도로 두기에는 아주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넣어두면 뭐 물가 조금 넘는 정도밖에 커버를 못할 거예요. 하지만 그 정도도 가만히 두기에는 이게 제 역할을 해주는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은 DC나 IRP 이런 계좌는요, 이제 퇴직 연금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요. 단기 금융 상품의 종류가 다릅니다. 일단 여기 보면 예금이 있습니다. 예금? 증권사에 예금 상품이 있어? IRP, DC에만 유일하게 예금이 있습니다. 다른 금융사에 진짜 은행에 있는 예금을 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상품을 서로 주고받는 것처럼 공유를 합니다. 증권사에서 우리가 예금도 할 수 있다는 걸 여기서 알 수 있죠. 예금은 특징이 뭐예요? 1년 단위로 묶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내가 당장 몇 달 뒀다가 다른 거를 살 거다라는 게 아니라면 진짜 모르겠다. 일단 묶어둬야겠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우리가 하던 것처럼 예금자 보호까지 되는 이런 예금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시중에 있는 4대 은행 하실 필요 전혀 없고요. 저축은행 예금 또는 우체국 예금, 한국증권금융의 예금 그런 것 중에 금리 제일 높은 거 위주로 메뉴에 떠 있을 거거든요. 그거 보고 1년, 2년, 3년 중에 골라서 매수를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저축은행 예금이 가장 제가 볼 때 좋은 선택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ELB 같은 것도 있는데요. ELB 같은 경우는 증권사에서 찍어주는 예금과 비슷한 원리금 보장 상품인데요. ELB 같은 경우는 사실 물량이 되게 부족해가지고 우리가 맨날 들어가서 눌러봐도 뜨는 게 별로 없을 겁니다. 혹시 뜨면 매수하시고요. 아니면 우리는 저축은행 예금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일단 두는 거는 이게 제일 좋습니다. 자, 잠깐 둘 때는 MMF, 1년 단위로 그냥 일단 둘 때는 예금을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TDF입니다. TDF 요즘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왜냐면 TDF가 제 역할을 요즘에 좀 잘 해주는 것 같아요. 사실 TDF도 이게 금융상품이어가지고 금융상품을 싫어하는 많은 구독자분들, 많은 시청자분들한테는 되게 싫어하실 거 아니에요. 어쨌든 이것도 금융상품이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말씀드릴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려보는 거죠. 우리가 딱히 내 돈을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하려면 TDF만 한 게 없는 것이 진짜 사실입니다. 자, TDF는 딱 한 개만 선택해서 투자를 하면서 신경을 끄고 싶다면 TDF를 선택하게 됩니다. 많이 물어보시는 게 TDF를 뭐 한 30% 깔아두고 그 위에 다른 걸 이렇게 썩는 포트를 짜는 건 어떨까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취향으로는 선호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 TDF 자체가요, 정말 과분산입니다. 과분산. 정말 분산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TDF와 다른 것들을 섞는 포트를 짠다는 것은 사실 비효율적이고 어떻게든 결국 겹쳐질 거고 우리가 관리할 때 좀 더 어렵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TDF를 하실 거라면 요것만 딱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투자금이 좀 커가지고 IRP에 받아 있는 퇴직금이 좀 커가지고 너무 부담스럽다. 그러면 TDF 일부 하고 나머지 예금으로 넣어두시고요. 나중에 천천히 옮기시되 TDF와 섞어가지고 주식 포트폴리오를 여러 세분화시켜서 짜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추천드리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럼 이 TDF 한번 볼게요. 자, TDF는 이름이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아까 뭐였죠? 온국민, 그리고 알아서, 라이프 플러스 이런 브랜드가 있고 TDF 2030, TDF 2045 이 연도가 적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연도에 은퇴할 것 같은 사람이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게 가이드를 제공하는 게 TDF다라고 했고요. 내 생일에다가 60을 더하면 TDF 땡땡땡땡 나오는 것을 선택을 하는 거죠. 자, 요거를 선택하면 딱 하나만 선택을 하고 신경을 끌 수 있는 전략이 맞습니다. TDF라는 것은 그 안에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주인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주식의 비중을 점점 줄여주는 그런 자산 배분, 리밸런싱을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저는 펀드와 주인이 함께 늙어가는 반려펀드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싶고, 아마 딱히 바꿀 생각 안 하고요. 진짜 노인이 될 때까지 막 30년 동안 계속 가지고 가겠다, 또는 가지고 갈 수 있는 펀드다 라고 한다면 TDF 말고는 사실 거의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나스닥, S&P 500 그런 거 사면 되지 않느냐. 근데 그걸 사면 어쨌든 100% 주식이잖아요. 그건 100% 주식이기 때문에 얘랑은 완전히 개념이 다른 겁니다. 자, 시장을 산다는 것은 시장 ETF를 사는 거 너무 좋은 방법이죠. 저도 진짜 많이 말씀을 드렸던 방법이고요. 시장 ETF를 산다는 것은 장기로 두면 요거는 거의 진짜 높은 확률로 플러스가 납니다. 몇 년 이상만 하게 되면 100%의 확률로 올라오게 되죠. 장기로만 둔다면 그냥 걱정할 게 없는 것이 시장 ETF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주식 100이라는 포트잖아요. 주식 100이라는 것에 너무 힘들어하고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일수록 여기 보는 것처럼 채권 비중 이렇게 상당히 많이 크게 자리 잡고 있는 이런 펀드가 또 맞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으로 볼 때 그렇게 여러 개로 나눌 필요가 없으니까 두 번째 난이도는 TDF를 하나만 딱 골라가지고 계속 붙고 사는 거죠. 자, TDF 어떤 게 좋을지 그거는 제가 바로 직전에 올렸던 영상 요거를 봐주시면 됩니다. 연금 그냥 이거 사 세 번째 주제는요, 자산 배분입니다.
자, 우리가 일단 단기 금융상품으로 두는 거 해봤다면 TDF 매수하는 거, 과분산된 거 한번 해본다면 그 다음으로는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를 짜보는 겁니다. 요거는 조금 더 내 취향, 내 성격에 맞는 포트를 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입니다. 자산 배분이라는 것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주식, 채권, 금, 여기 보면 뭐 배당주, 리츠, 달러 이런 것들처럼 자산의 종류 자체를 되게 다양하게 가지고 가는 전략을 말합니다. 그리고 비율을 정해가지고 가지고 가고 그 비율을 지켜가는 투자, 관리식으로 투자를 하게 되고 그러면 따로 마켓 타이밍을 하지 않아도 따로 매크로 경제에 신경 많이 쓰지 않아도 장기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수익률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의 장점입니다. 역사적으로는 7에서 8% 정도의 연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연수익률을 10% 이상으로 기대 수익률을 잡는다면 자산 배분하면 안 되고 주식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7, 8 정도로도 내가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다면 차라리 나는 이 정도 안전하게 가지고 가면서 시간을 아주 길게 가지고 가가지고 복리를 극대화시키는 곳에 나는 나의 노후를 맡기겠어 한다면 자산 배분 포트가 되게 좋습니다. 여기 보이는 것처럼 첫 번째 포트는 6대4 포트입니다. 6대4.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사랑한다는 6대4입니다. 주식 6, 채권 4. 주식 6 어떤 거 고르실지 모르실 때는 그냥 S&P 500 사시면 되고요. 자, 채권 뭔지 모르실 때는 미국채 ETF 사시면 됩니다. 그래도 진짜 모르겠다 하면 국채 3년물로 담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은 영구 포트폴리오입니다. 영원히 쓸 수 있다는 이름 때문에 이름은 번역해가지고 영구 포트가 됐지만 영원히 쓸 수 있는 좋은 펀드입니다. 금과 채권과 주식과 달러를 4분의 1씩 담고 있는 그런 자산이죠. 이것도 ETF로 다 사지기 때문에 아주 쉽고 누구나 따라할 수 있지만 아주 장기적으로 좋은 수익률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영구 포트입니다. 그 다음 이거 뭘까요? 이거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고미 포트입니다. 대저택 포트라고도 요즘 많이 별명을 붙여주시던데요. 이거 엄청 보수적입니다. 사실 엄청 보수적이고요. 현금 흐름을 조금 더 많이 나오도록 세팅을 했거든요. 우리는 보통 성격이 급해가지고 현금 흐름이 제대로 나와주지 않으면 이 기다리는 것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고려해가지고 만든 제가 직접 만든 저희 포트폴리오이죠. 어느 것을 고르셔가지고 따라 하시든 ETF로 쉽게 우리는 구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연금 계좌에서도 그대로 따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산 배분을 한다면 결과는 진짜 안정적일 겁니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저는 세상에 나쁜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좋고 이게 좋고 고민할 필요도 없이 하느냐 안 하느냐라는 것에 가장 큰 차이를 가지고 오고요. 자산 배분을 하고자 마음을 먹었다면 TDF 같은 것도 빼고 현금성 자산 그리고 단기 금융 상품들 빼고 진짜 내 손으로 ETF로 이 비중 맞춰가지고 짜가지고 담아두시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뭐 책을 통해서 또는 강연 통해서 또는 초심 시리즈 같은 걸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영역이 바로 여기 부분이구나 라고 힌트를 얻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처럼 이게 6대4 포트거든요. 주식 6, 채권 4 어떻게 담으면 될까? 이런 ETF를 담으면 되고요. 이게 몇 달 전에 만든 건데 지금은 예금금이 이렇게 높게 안 나오겠죠? 제가 우리 수강생분한테 만들어 드렸던 포트였는데 6대4로 한다면 요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라고 한 거고요. 당연히 미국에 있는 대표 지수를 담을 건데 해지된 걸 담았죠. 왜냐면 이때 환율이 1,400원이 넘었었거든요. 그러니까 H 붙어 있는 걸로 담아 놓고 나중에 환율이 1,200원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그때 H 안 붙은 걸로 그때 바꿔주시면 된다. 체인지. 그런 의도에서 만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채권 부분 잘 모르겠으면 이때는 예금 금리가 너무 높을 때였으니까 채권 ETF를 할 필요 없다. 예금을 하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시기입니다. 지금 금리가 좀 줄어가지고 이때만 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짜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연구 포트도 똑같이 짜보면요. ETF로 짜보면 채권 부분은 10년이나 30년 이런 거 감당이 가능하다면 긴 걸 담으시면 어쨌든 기대 수익률 높아질 수 있고요. 자, 금을 담을 때는 에이스 금현물 담으면 되고 달러를 담아야 되는데 달러가 사실 너무 비싸니까 차라리 우리는 원화로 외화를 살 거라면 달러 대신 엔을 사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해서 담은 거고요. 그리고 주식 부분은 마찬가지로 H부터 있는 해지된 ETF를 담는 걸로 구성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쭉 짜면 38만원이면 우리가 충분히 연금 계좌에서 한 덩어리 38만원 이렇게 사면 참 괜찮죠. 그 다음 맨 밑에 보면 고미포트 대저택 포트폴리오입니다. 채권은 30년으로 담고 금 이렇게 담고 달러 대신 N 담고 그리고 배당은 미국에 있는 배당 귀족 25년 이상 배당을 늘린 기업들을 배당 귀족이라고 부르고 걔네들을 담아 놓은 거 심지어 그거를 해지된 것으로 투자하는 이런 거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리츠는 이렇게 하나 골라서 담았고요. 왜냐? 리츠가 이제 IRP에서 담아지기 때문이죠. 참고로 여기 있는 거 IRP로 지금 세팅을 한 겁니다. 연금저축은 조금씩 달라질 거예요. 그 다음에 중국 주식도 한번 담아보고 이런 거 선택이죠. 뭐 인도를 담아도 되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미국 담으면서 이렇게 짠다면 이것도 덩어리 45만원 충분히 우리가 연금저축 계좌 IRP 계좌에서 해볼 수 있는 정도의 크기들입니다. 이런 그림이 우리 구독자분들이 참 좋아하는 그림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이런 거 보면 참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투자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가장 시각적으로 나타내주는 게 저런 포트폴리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런 자산 배분 포트를 짰다 또는 짤 줄 안다, 해봤다 라고 생각이 들었다면 투자에 대한 좀 더 강한 믿음, 시장에 대한 믿음 같은 것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갔으면 좋겠는 제 바람은 여기입니다. 주식만 하는 겁니다. 연금에서. 자, 잘 생각해 보면요. 연금 저축이라고 가장 적극적으로 해야 될까요? 가장 보수적으로 해야 될까요? 요거 사람마다 취향 완전히 갈라집니다. 왜냐? 둘 다 명분이 너무 분명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야, 나는 ISA 계좌에서 주식을 1년에 몇 천씩 채워가지고 가장 적극적으로 하니까 연금은 보수적으로 해야 돼. 연금 보수적으로 할 거야. 어차피 요거는 기대 수익률이 낮다고 하더라도 요거는 훨씬 긴 기간 동안 복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72의 법칙에 의하면 내가 그렇게 높은 수익을 추가하지 않아도 되는 계좌야. 그러니까 ISA에서 공격적인 거 하고 연금은 보수적으로 하겠어. 자, 여기까지 하면 충분히 이성적이죠. 충분히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하지만 한쪽에서는 아니야. 연금이니까 더 주식을 적극적으로 해야 돼. 더 많이 해야 돼. 왜냐하면 결국 장기적으로 가장 높은 수익을 보여주는 것은 주식이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30년 뒤에 찾을 생각을 하면서 내가 시장을 사든 주식을 산다면 훨씬 높은 확률로 리스크 관리는 자동적으로 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더 공격적으로 해야 돼. 라는 의견도 매우 합리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맞다 저게 맞다가 아니에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저는 순서를 이렇게 짠 이유가요. 연금 계좌에서 모두 주식을 담을 수 있다면 그거는 어쨌든 제일 마지막 난이도 단계로 보내야 되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연금 저축에는 당연히 개별 주식이 안 담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ETF를 담게 될 것이고 결국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테마 ETF가 되거나 섹터 ETF가 됩니다. 테마라는 것은 조금 더 단기적으로 허술일 수 있죠. 분위기에 따라서 좌우되는 경우가 많지만 시간이 지나 자리를 잡게 되면 섹터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저는 섹터 위주로 투자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주식 ETF를 가장 공격적으로 골라서 하고 싶다면 우리가 주로 주식 투자를 할 때 마주보는 그런 섹터들, 산업들을 보면 인터넷, 2차전지, 의류, 자동차, 지주회사, 제약, 게임, 스마트폰, 호텔, 레저, 미용, 건설 등등 이렇게 많은 산업 분야 중에 내가 관심이 있거나 내가 종사하고 있거나 우리 아빠가 관심이 있거나 종사하고 있는 곳 하나 정도는 우리가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 위주로 차곡차곡 투자를 해서 가는 거죠. 먼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공부를 좀 더 많이 하고 선별을 잘 한다라는 것이 생각보다 의미가 퇴색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2차 전지 테마 이것도 작년에 만들어드렸던 포트로 기억을 하거든요. 거의 오래됐단 말이에요. 그때 2차 전지 지금 같은 분위기도 아니었겠지만 2차 전지를 아주 테마성 있는 미래의 한 산업 분야로 보는 거죠. 수소도 그렇고 미디어 컨텐츠, K 컨텐츠 열풍이 이어질 수 있을 거다. 그리고 메타버스 이거 만들 때만 해도 최악의 분위기였지만 언젠가 먼 훗날에는 메타버스 시장이 열리지 않을까. 그리고 바이오도 지금 다들 관심이 없지만 이 산업은 커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중요하다는 또는 확률 높다는 것에 가중치를 더 가지고 비중을 짜고 이렇게 모아간다면 이렇게 한 덩어리 사는 것도 34만 원밖에 안 합니다. 딱 적당하죠. 결국 연금이니까 더 적극적으로 한다, 더 방어적으로 한다 중에서 더 적극적으로 한다는 생각을 하셨다면 이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딱히 포트 관리라고 할 게 없겠죠. 여기서는 인문학적인 공부를 가장 많이 해야 되고 미래학 공부, 매사에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여기서 유망한 미래를 계속 내가 찾아서 모아가는 것 이것이 유효한 투자가 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5가지를 말씀드려봤습니다. 일단 둔다, TDF를 한다, 자산 배분을 해본다, 마지막으로 주식 ETF를 쭉 나눠 담는다. 4가지 순서대로 정리를 해서 예시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일단 계좌를 열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현금성 자산, MMF, ELB 저쪽은 예금으로 넣어두시고요. 이런 거 차곡차곡 하나하나씩 제 영상이나 책이나 또는 다른 많은 도움을 얻으시면서 조금씩 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훨씬 밝은 미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제가 하는 많은 이런 노력들이 단기적으로는 너무 느리고 답답할 수 있지만 결국 저랑 이제 오래 같이 가시는 분들이 훨씬 든든한 노후를 맞이할 거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성투를 기원하고요. 이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제가 하고 있는 고미스쿨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든든한 노후가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